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1월 3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 움직임 보실 텐데요. 일단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여전히 0.75 자이언트 스텝을 좀 금리 인상 0.75 bp를 좀 발표했고요. 이에 따라서 지수가 좀 반등을 좀 했는데, 이제 재료 소멸의 가능성,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들 것이다. 0.5에서 뭐 0.25 이렇게 좀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지수가 좀 반등한 것 같은데, 지금 지연 시세로는 좀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. 실제로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1.5%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거든요. 이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빠져서 마감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좀 하락 출발 예상이 좀 되는데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지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또 환율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뉴스를 좀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리면 북한에서 장 마감 이후에 지대공 미사일 6발을 또 다시 동서해상으로 추가적인 발사했다,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 동해상으로 또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6발 추가로 발사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, 시간으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. 빅텍과 스펙과 한일단조, 퍼스텍 이렇게 좀 올랐는데, 일단 대장주 역할은 이제 빅텍이 좀 했죠. 그래서 여기 저항대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7,000원 자리를 안착을 좀 못했어요. 근데 저는 뭐 6,800원 정도만 좀 안착해도 좀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, 일단 6,800원 요 구간이 좀 지지가 올라와서 안착이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간으로는 6,850원에 마감을 했는데, 일단 지수가 내일 만약에 하락으로 밀린다면은 이 방산 테마도 일단 지수 하락에 대한 뭐 해치 테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시가 자리 위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시세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뭐 대장주가 이제 빅텍이고 2등주 3등주는 좀 따라가는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페코, 한일단조, 퍼스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요. 중국이 자꾸 히토리를 가지고 무기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든다, 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. 국내에서 개발된 폐 2차 전지 재활용 기술, 요걸로 일단 그 우리나라에게 좀 없는 히토리가 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지금은 이제 이 기술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폐배터리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. 여기 나오는 재료들, 여기 링크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좀 내용이 나오거든요. 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폐배터리를 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.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. 그래서 시간 외로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, MPC, 이지트로닉스, 원익 P&E, 파워로직스, 이런 종목들이 시간 내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면, MPC 저점에서 이제 21선 자리 이제 돌파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, 장 마지막에 좀 거래량이 좀 붙어서 올라오긴 했어요. 요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, 요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 외로는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4%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이지트로닉스, 그리고 원익 P&E, 파워로직스, 뭐 거래 대금은 이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그나마 이제 원익 P&E가 평소에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저는 이 시간 외로는 MPC가 좀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원익 P&E 이 종목을 한번 좀 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외로는 2%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, 아직은 뭐 추세가 크게 꺾인 것 같지는 않아서, 이쪽은 원익 P&E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의선, 신동빈, 전기차 동맹, 충전 인프라에 3천억 투자.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한다.
일단 뭐 대기업끼리 좀 만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좀 금액 자체가 3천억이라는 금액이 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. 이 현대차와 롯데그룹이 만났는데 3천억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생각보다는 이거는 좀 시세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. 갭은 좀 뜨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일단 금액이 좀 조 단위로 넘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 뭐 크게 올라가려면은 일단 뭐 조 단위로 들어가야지 좀 반응을 하는데 기업 자체는 좋아요. 현대차 그룹과 롯데 그룹이라는 일단 그룹 자체 이름은 좋은데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 S트래픽 일단 시간 내놓은 상한가 들어갔고요. 평소 이제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한 250억 정도까지도 나왔었던 종목인데 일단 상한가 들어갔던 요 자리 4,3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요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갈지 요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오면은 충분히 뭐 추세는 전환될 수 있는데 시간외로 상한가 자리가 이제 4,300원 정도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이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또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기사 내용상으로는 요 3천억 요게 좀 작아서 요거는 일단은 시초가 부분에 시가 자리 지지하는지 정도 그런 걸 좀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. 롯데정보통신 이 종목도 시간의 상한가 25,900원 정도고요. 이 종목도 거의 뭐 거래 대금은 평소 많이 없었던 종목입니다. 많이 나와야 한 30억 정도? 그 정도 나온 거거든요.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RT캐스트 디스플레이텍까지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많이 터져야 거래 대금이 400억 정도 나왔었던 종목인데 평소에 한번 여기 뭐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캔들이 하나 있는데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. 저는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S트래픽을 좀 볼 것 같아요. S트래픽이 그나마 좀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S트래픽을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에서 이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1%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안에 내용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,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이 전일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제주은행, 그리고 SCI 평가 정보, 이건 이제 채권 출신 관련주인데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개인 파생, 파생이 아니죠. 개인 파산 관련해서 채권 출신 관련주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역시나 고려신용 정보도 마찬가지로 채권 출신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지수가 미국 선물 지수가 좀 하락해서 마감했었을 때 이쪽 테마가 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저축은행 쪽에서는 푸른저축은행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제주은행 대비해서 푸른저축은행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신용평가 정보에서는 이제 SCI 평가 정보 이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종목 요 네 종목이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저축은행 쪽이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채권 출신 관련주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확실히 요런 테마가 가려면 지수가 좀 많이 좀 빠졌을 때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다음은요.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중단. 이번 달부터 이제 뭐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일단은 좀 제도 기간을 계도 기간 갖고 있는데
일단 뭐 이슈가 좀 돼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이거에 당장 뭐 오늘 갈 이슈라기보다는 이번 달이기 때문에 일단 관종에는 넣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종이봉투가 250원. 이제 종이봉투라는 단어 때문에 페이퍼 관련주 쪽 이쪽이 좀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물산, 한국패키지, 무림페이퍼, 무림 SP 이런 종목들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 나왔다가 조정 받았는데 뉴스가 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요런 자리가 좀 어디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는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5,000원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삼육물산 5,520원인데 5,000원 구간이 좀 깨지는지 이런 자리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패키지 이 종목은 그나마 좀 추세가 더 좋네요. 거래 대금도 한 300억 정도 터졌는데 아직은 뭐 크게 좀 조정받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림페이퍼 그리고 무림 SP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무림페이퍼나 무림페이퍼 이쪽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패키지나 삼육물산이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쉽게 좀 잘 안 죽어요. 그리고 한국패키지는 상한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추세는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쪽 테마가 시총이 다 작아요. 800억, 뭐 많아야 1000억 이 정도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넣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운 테마긴 한데 일단 뭐 일정이 11월 달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또 이번 달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인데 이제 애플페이죠. 애플페이 서비스가 이제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11월까지는 이제 뭐 한 25일 정도, 25일 조금 더 남긴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시세 나올 수 있어요. 애플페이 관련주들.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대장주는 이제 한국정보통신, 한국정보통신인데 전일 이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좀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일단 양봉으로 지금 3일 연속 이틀 연속 양봉인데 어제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거든요. 시간 내는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양호한 흐름. 그리고 이로운도 마찬가지예요. 아직은 뭐 크게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한번 또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미증시가 좀 크게 밀리면은 방산주와 이거 저축은행이랑 채권주식 관련주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지수가 좀 개파락으로 빠졌다가 또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이제 그때 다른 종목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 쪽도 좀 전일 시세가 좀 잘 나왔는데 위맥스 코인이 좀 올라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인 가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선물이 자꾸 빠지고 있어가지고 코인들도 좀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끝나면은 지금 미선물이 한 2%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저축은행 쪽 아니면 방산주 쪽 이쪽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시장 보고 카톡방에다가 또 추가적인 내용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든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또 어찌됐든 잘 대응해서 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잘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